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의 크기가 현재 어떤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클지 아니면 작을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곰돌이 친구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2번, 8번, 6번, 4번입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르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과연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의 크기가 어떻게 그간 변했을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더 커질지 작아질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와 정말로 더 클지 작을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애초에 초반기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어땠는지 그거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초반기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그때는 그냥 막 이 관계를 막 진중하게 바라보고 이러는 것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조건이라든가 모습들, 이게 여러분들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같이 다니기에 약간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사람,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좋았던, 그래서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약간 진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빠졌던 건 아니고, 그냥 촐랑대는 마음으로 가벼운 느낌으로 난 네가 좋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떤 감으로 조금 바뀌었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면 갈수록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막 더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런 경향성이 좀 보이고요.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어떤 경향성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는 막 짜증나고 막 싫고 안 봤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또 막 서로 간에 스킨십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기를 막 잘 따라준다거나 그러면 또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마음으로 왔다 갔다 오갔던 그런 흐름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좀 어땠을지.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 예전 같지 않은 거는 분명합니다. 하이프리스트 카드는 약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이성적인 마음이 좀 식고, 그리고 약간 서로 간에 약간 편안해지는 어떤 흐름들이 생겨서 이 상태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기는 그런 느낌. 왜? 관계가 오래되다 보면 이 처음에 어떤 그런 초조함과 설레임과 이거를 계속 가면 사람이 머리가 터져. 아파. 신경 쓰느라. 그래서 좀 익숙해진 그런 흐름이 있다거나 약간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서 오래된 관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익숙함에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지금 안정적인 흐름, 그냥 이것 자체를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고, 지금 멀어진 관계라고 한다면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있지만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지를 못하고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나 없이도 잘 지내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응원하는 마음도 반면에 있는가 반면에, 이 사람이 나 없이도 뭐 잘 지낼 수 있는데 나도 잘 지내야지, 약간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감정이, 이성적인 감정의 결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좀 볼게요. 컬러 카드로 한번 뽑아볼게요. 여보, 처음엔 너무 좋았네. 핑크 카드. 미래를 생각하고 뭐 이럴 겨를이 없어. 그냥 좋았어. 여러분들하고 뭐 여행도 가고 싶고, 뭐 새로운 것도 뭐 같이 경험해보고 싶고, 예쁜 카페 맛있는 거 보면 막 너무 막 하고 싶고, 주변에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진지한 마음보다는 팔랑대는 좋아하는 마음, 이게 조금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감정의 크기, 마음의 크기가 깊다기보다는 그냥 환희에 차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에 되게 가까웠어요. 깊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는 어떤 느낌 속에 그냥 가벼운 기쁨과, 그리고 쾌락과, 그리고 빠져듦,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눈에 반하다?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깊이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보장할 수 없는 마음이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땠었는지. 이 사람이 항상 여러분들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고 더 알고 싶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색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보고 싶고 이게 다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은 했겠지만 처음에 있었던 이 팔랑거렸던 어떤 마음에 비해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되게 깊은 마음은 아니었는데 이 관계가 이렇게 더 깊게 서로를 알아가보고 공감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표면적으로 여러분들과의 관계와 마음을 처음에 그냥 리버럴한 마음을 이렇게 가져가서 조금 깊어질랑 말랑 깊어질랑 말랑 약간 거기서 약간 깔짝깔짝깔짝 되는 그런 마음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최근에 들어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서 속 터지는 어떤 일들이 좀 있어 오지 않았나 원활하지 않은 어떤 일이 있지 않았나 속으로 끙끙 앓고 뭔가 속 터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사람이 추측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예전 같지 않은 어떤 마음 속에 그냥 겉으로 서로 간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어 보여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 사람의 충동적인 그런 성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무조건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진중하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미래를 막 그리고 막 그러기에는 아직 어리다거나 아직 철딱서니가 없다거나 나이에 비해서 혹은 이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표면적인 것들을 더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좀 높아는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어떨지 볼게요. 이 사람의 마음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 좀 의심하는 마음. 너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팔랑거리는 이런 모습이 나를 정말로 오랫동안 이렇게 쭉 롱런하면서 갈 수 있는 마음이냐 아니면 지금의 마음에서 너의 어떤 촐랑거림을 이제 좀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진중하게 갈 것이냐 이게 이 로맨티스트의 형태로 나중에 바뀔 것이냐 아니면 이런 팔랑거림으로 그냥 가볍게 굳어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이 불신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당시에는 이 사람에 대한 마음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열리는 마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 사람에게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사실 이 사람이 나에게 막 적극적으로 막 무언가를 하고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막 대시하고 뭔가 뜨밤을 보내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좋아했대요.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모습이 있고 때로는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과정이 있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막 미심쩍은 어떤 마음이 있다가 가면 갈수록 이 사람에게 굉장히 진중하게 빠져들고 미래까지도 그려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오히려 이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더 컸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잘 모르겠다네. 여러분들이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잘해보고자 했던 어떤 간절한 마음은 지금 잠깐 홀딩이 되어 있어요. 멈춰져 있어요. 나만 노력하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왠지 이 관계가 한 사람의 희생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좀 뭔가 이게 짝사랑이야 뭐야 원사이드 그냥에서 그냥 희생하는 관계야 뭐야 약간 이런 느낌처럼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더 키우지 않고 그냥 정적으로 지금 이 사람을 관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최근에 어떤 마음의 뉘앙스로 봐서는 서로 간에 지금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관계임은 분명하다. 지금 그냥 표면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관계여도 속으로 이렇게 서운함을 응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시기에는.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여러분들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 다툼이 있었네.
이게 서로 간의 적이적인 감정, 이게 적대적인 감정,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다툼 이후에 서로 간의 관계가 흐지부지 됐다거나 서로가 각자 자존심 싸움을 하느라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다툼 이후에 서로 간에 멀어진 이후에 눈치 게임을 하는 게 너무나도 신경 쓰인대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관계를 완전히 놓은 거는 아니나 이 사람 자체가 무언가를 하기에는 나는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을 네가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오히려 그러고 있는 상황이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툼이 있으셨네요. 다툼도 있어서 그 이후에 관계가 완벽하게 종결이 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봉합이 되지 않았다거나 그래서 애매모호한 상태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지금일 것이다 라고는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거나 지금 뭔가 잘 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거나 아니면 혹은 예전 같지 않은 어떤 마음 속에서 마음이 예전보다 떠 있다거나 약간 그럴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해주기를 바라는 거는 6개의 인스피레이션. 여러분들이 정확한 노선을 지켰으면 좋겠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너의 마음을 나한테 먼저 보여줘.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방식을 나에게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해줬던 거를 인정해주는 것.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6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들의 기대치는 8이야. 근데 이 사람이 7까지 정도는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노력치의 한계치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한 거고 여러분들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나의 어떤 노력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나를 놓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나를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신뢰감 있게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하나를 하면 칭찬해줬으면 좋겠고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때로는 어떤 기대치에 차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아이고 그랬죠? 잘했죠? 약간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애기 같은 면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걸 바라는데 우쭈쭈 이런 것도 바라고 여러분들의 어떤 스탠스를 명확하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거를 바라기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무조건 앞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소통. 내가 무조건 명확한 소통을 할 거야. 너와의 관계 안에서 어떤 소통을 하고 근데 이거는 빠른 시간 안에 소통이에요. 어떤 서로 간에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소통을 한 이후에 그때 네가 원하는 바 내가 하나는 무조건 약속을 할 거야. 근데 그러한 약속을 내가 무조건 지킬 거야. 이게 가다가 있지 내가 너한테 한 말을 빠른 소통을 하고 막 그렇게 뭔가를 봉합하는 어떤 과정 안에서 내가 그냥 헛말을 날리겠니?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빠르게 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조급함으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 뭔가 사실 둘의 마음의 어떤 깊이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는 보여요. 마음의 크기 중에서.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비해서는 조금 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의 깊이가 깊어질랑 말랑 하는 거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보세요. 레드카드가 나오죠? 레드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처음에는 설레임으로 갔던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이성적인 매력에 현혹이 되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카드가 이렇게 나온 거는 조금 철딱선이 없는 스타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만큼은 빠른 시간 안에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네가 원하는 바 한 가지는 내가 무조건 약속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서로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뭔가 여러분들만 잘 지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짜증이 나고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형태가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 약간 푸릇푸릇하고 약간 피끈피끈한 그런 느낌 속에서 조금 더 야릿한 어떤 감정으로 조금 더 깊어졌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아직도 깊어지고 있는 중이신 것 같아요. 완전히 이렇게 바닥까지 찍으면서 어떤 깊은 마음을 100% 폭증시키고 이러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약간 충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마음의 깊이가 깊어졌다
낮아졌다. 또 꼴보기 싫을 때는 또 낮아졌다가 또 여러분들이 뭔가 칭찬하고 잘해줄 때는 깊어졌다가 약간 요런 경향성이 좀 있어. 파도를 타는 경향성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부재에 대해서 혹은 관계가 멀어짐에 대해서 스스로가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마음이 깊이가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하지만 이 사람 자체 캐릭터가 조금 가벼워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크기보다는 이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마음의 크기가 한없이 가볍게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비해서 결이 달라진 건 분명해요. 처음에 비해서 여러분들을 좀 편하게 보는 시선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 스타일 자체가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워낙 마음의 깊이를 크게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성적인 매력은 굉장히 깊게는 가지고 있으나 이 사람은 워낙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각도 자체가 자기애가 조금 더 크신 분이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크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신 분입니다. 원래 좀 어린애 같은 경향성이 있고 원래 좀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경향성이 좀 없지 않아는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 마음속에 은근히 있는 불만은 무엇이냐? 이거 봐. 틱톡 나오네요.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속도라든가 아니면 관계를 가져가는 어떤 속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타이밍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고 때로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할 때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때로는 타이밍과 때로는 시간과 때로는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누군가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누군가는 속도가 그거에 비해서 좀 더디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이 사람이 좀 채워주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뭔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 나름대로는 추적 하면서 자라처럼 거북이처럼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히 다가오고 있었던 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타이밍상 내가 늦었다라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닌 거잖아. 그게 원래 내 스타일인 거잖아. 라고 하면서 좀 은근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사람이 앞으로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깊어질 거냐, 낮아질 거냐, 앞으로 바뀌게 될 마음에 대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성적인 호감 지수는 조금 더 커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분명히. 이성적인 호감 지수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커진 편이다. 근데 좀 자기 그때그때 스탠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크기가 줄었다, 깊어졌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성이 좀 크다.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아이고 뭔가 헤어져야 되는 시기도 아니고 그리고 멀어져야 되는 시기도 아니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석세스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 보고자 하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일들이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들, 생각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기운 더해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라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현재 아니면 여태까지 마음의 크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과 속마음 안으로 깊게 들여다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마음의 크기와 이 사람이 실제로 갖고 있는 마음의 크기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셔도 되는 리딩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가장 신경 쓰이는 것, 그리고 해주길 바라는 것, 그리고 본인이 이거 하나만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이 애초에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초반기에 가졌던 마음, 그리고 만나면서 가졌던 마음, 요 근래 가졌던 마음 어떻게 다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초에 초반기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처음에는 완전히 빠졌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내가 자존심도 좀 강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잘 모르는 어떤 흐름 속에서 밀당을 해보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전폭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바라보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면 만날수록 빠졌네. 그러니까 처음보다 만나면 만날수록 빠지는 느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는 어땠냐? 좀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요인이 있네요. 최근에 들어서는 뭔가 마음이 식었다라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요인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보조 카드를 보면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뭔가 간보는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은근히 밀당, 그리고 썸 이런 거를 타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서로를 관망하면서 나의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을 거야. 너의 마음을 보여줄 때까지 내가 조금 딜레이 시킬 거야. 약간 그런 마음은 좀 있었다라는 거죠. 조심스럽고 좀 상황 봐가면서 움직이고 싶어하고 자존심이 상할까봐 차일까봐 겁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은근히 상황을 관망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어설픈 행동들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 너에게 다가갈 수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100% 빠지지 않았다. 알아가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았다. 이게 레드의 부정카드가 나오면은요, 뭔가 이렇게 좀 밀당을 진짜 심하게 했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재는 듯한 그런 마음이 좀 있었다거나 그런 마음일 수 있거든요. 좀 만나는 단계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다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막 떠보고자 하는 것들이 좀 많았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빠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야 이런 느낌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의 결이 거의 형성이 되지 않았다예요. 그러면 만나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2개의 컵 카드 나오고 3개의 컵 카드가 나옵니다. 이걸로 봐서는 일단 2개의 컵 카드 자체가 서로 간에 약간 컵을 쌍방으로 나누는 이런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서로에 대한 어떤 감정을 교감으로 나누고 그리고 정말로 난 네가 좋고 3 오브 컵 카드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겹지인이라든가 아니면 겹쳐지는 어떤 제3의 인물이라든가 이거를 시기 질투했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거나 약간 이럴 수 있겠다. 주변에서 이 사람한테 야, 저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더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시기 질투 이런 것들도 있었을 수 있죠.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근데 안타깝게도 딥 오렌지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라든가 제3자에 대한 어떤 관여에 대한 신경쓰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야. 나는 지금 오로지 너만 보고 행복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왜 제3자의 어떤 관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게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요인 때문에 짜증이 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은 모임에서 만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을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하하호호 하는데 어느 순간 그 모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 근데 그 사람은 이 관계를 아는 것 같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데 그것 자체가 약간 짜증이 나. 내가 왜 이거를 겪어야 되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 이 사람이 뭔가 굉장히 내적 갈등을 하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속으로는 엄청 막 앞으로 보이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약간 이런단 말이에요. 예민하다라는 겁니다. 딥블루 나오면 여러분들과 이분은 최근에 이별을 하였다. 혹은 다퉜다.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계속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앞으로도 반복되는 거 아닐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중간 과정의 마음의 크기를 한번 볼게요. 중간 과정의 마음의 크기를 보면 불안감이네.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에게 빠지면 빠질수록 본인이 불안해하는 어떤 감성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늘상 내가 차이면 어떡하지? 늘상 다른 사람에게 가면 어떡하지? 늘상 좋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빠져서 좋을 때도 이 사람이 스스로가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은 불안형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가 주변이 안정적으로 갈 때는 괜찮아. 근데 조그만 어떤 요인이 끼어든다라고 하면 자존심을 부린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막 괜히 트집을 잡는다거나 예민해지는 그런 흐름들은 다 불안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크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감이 이 관계에 어떤 깊이 있는 어떤 마음의 크기를 가져가기에는 한계치를 가져다 주는 어떤 장벽, 방어벽 이런 게 형성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람의 어떤 예민함이라든가 이 사람의 어떤 갈등 그리고 불안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빠지면 빠질수록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커진 사람이다. 불안형의 전형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오히려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막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고 알아가 보고 싶고 내가 너를 정복해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더 크지 않았나. 그래서 마음의 어떤 결을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처음에는 더 컸다. 그러면 만나면서 여러분들은 좀 조급한 면이 좀 있으시네요. 적극적인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론을 빨리 도출하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일맥상통하게 일갈성 있는 어떤 태도를 이 사람에게 보여줬다. 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예민함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식었다라기보다는 나도 모르겠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나보고 어떻게 결정을 하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이 사람에게 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대하기는 했었는데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마음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느꼈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적극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아니까. 근데 이 불안형의 어떤 성향은 여러분들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부분까지 번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지러워졌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어졌고 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적인 제약상 여러분들도 좀 지금 자포자기하게 되는 그런 흐름.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이젠 네가 뭐라도 해봐.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봐서는 여태까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다독거려 준다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민해서 그리고 혹은 걱정이 많아서 혹은 불안감의 성향이 많아서 이게 좀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나는 그냥 눈 감고 그냥 눈 가리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못하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 식는 듯한 그런 느낌이 최근에 좀 있어 왔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불안감 속에서 헤매이지 못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래서 마음의 크기가 작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스스로의 불안감이 본인의 마음의 크기를 막 이렇게 커지려고 그러면 밀어내고 커지려고 그러면 밀어내고 온전히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맨날 예민하게 판단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만날까봐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넘어갈까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꼭 모임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우정을 나누는 친구라든가 아니면 같이 무언가 취미를 공유하는 누군가 신경 쓰여요. 이 사람은요, 질투도 많고 소유욕도 많고 불안한 어떤 감성을 가지기 때문에 뭐 이러면 집에서만 있어야지 넷플릭스만 봐야지. 넷플릭스만 빠지면 또 그 안에 있는 넷플릭스만 빠진다고 또 투덜거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여러분들이 친구들과의 어떤 교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어떤 만남의 시작, 그리고 혹은 술 문제,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즐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로지 나를 제껴놓고 그리고 생각할까봐 그리고 약간 걱정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건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뒤집어서 자기에게 다 보여달래요. 이중적인 모습을, 스탠스를 보이지 말래요. 나한테만 잘해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주지 말래요. 그리고 나한테 깊은 속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다 알려달래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본인은 과연 본인의 속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까요? 또 그렇지는 못하고 오로지 왜 불안한지 이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그저 불안하고 트집 잡기가 일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은. 내로남불처럼 본인은 하면서 여러분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이중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지 말고 나에게 오로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가는 그런 흐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불안감을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의 어떤 사람들 인간관계도 클리어하게 하고 자기 마음에 대한 어떤 일괄적인 어떤 스탠스를 계속 보여달라는 거죠. 안정적인 흐름으로. 어렵네. 어려워. 이렇게 어려워서 이 사람 어디 누구 만나겠어요? 그러면 본인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원하는데 본인은 이것만큼은 무조건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불안해하는 어떤 요인에 대한 약속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본인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오지랖을 내가 상승시켜주겠다.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막 옆에서 막 여러분들을 막 인기 있게 막 이렇게 막 챙겨주고 막 이런 거 안 하고 내가 해주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챙겨줘왔던 것, 혹은 네가 원했던 거를 다른 사람하고 공유해 왔던 것, 이거 내가 해줄게 이거예요. 그게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이별이라든가 다투의 원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스탠스 자체를 바꾸겠다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충족을 시켜줘왔던 것들, 이것들을 내가 해줄게. 내가 오지랖을 부려볼게.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야, 내 보이는 데서 놀아. 내가 다 아는 바에서 놀아.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말 섞지 말고 나랑 얘기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욕심인 거야.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지배적으로 많게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이게 불안형의 성향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을 이 전반적인 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질투도 많고, 그리고 일에 집중하면 또 우선순위에서 서운해하고, 그리고 은근히 자기가 질 것 같으면 자존심 부리고 약간 그런 흐름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은근한 불만은 무엇이냐?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이 관계는 어떤 다툼이라든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어져 왔대요. 그게 불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의 불만들이 계속 반복돼서 있었고 그게 해결이 안 됐대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바뀌어서 나의 불만을 해소시켜줘야 된다. 이건 네버엔딩 스토리야. 끝이 없네. 이런 느낌. 네가 바뀌면 되는데 왜 안 바뀌어? 이런 느낌. 근데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의 습관을 완벽하게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바뀌기 위해서는 사실은 10년이란 세월이 걸립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형의 성향은 원래 DNA 성향, 엄마 아버지 중에 한 명이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내향적인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을 좀 질투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높고, 하지만 이 사람의 전반적인 어떤 성향상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원래 내재되어 있는 DNA 성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보너스 카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앞으로 이 사람의 마음의 크기는 어떻게 바뀔지, 마음은 어느 식으로 바뀌게 될지에 대해서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변인 소천사님은 예스 나오네요. 그냥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겠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소천사님이 이 관계 속에서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의 의견에 동조하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을 계속 만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어떤 DNA 성격 파악이라든가 여러분들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오로지 성격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환경적인 어떤 정보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넓게 파악하는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현재 혹은 여태까지 마음의 크기는 어땠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그 마음의 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추측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간 생각했던 마음들과 좀 같은지 비교해서 보실 수도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애초에 이 사람이 초반기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땠는지 그 과정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애초에 초창기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땠는지. 카드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좋았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해주고 싶었다. 따뜻하고 순수하고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여러분들은 외모, 조건, 몸매, 할 것 없이 성격, 할 것 없이 다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면 갈수록 여봐, 빠졌어. 여러분들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페이지 오브 컵스는요. 너무 한 사람만 바라보고 마치 이렇게 내가 정말로 아끼는 금붕어를 내가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매일 내가 얘를 칫솔로 닦아줘야지, 내가 어떻게 제 시간에 먹이를 줘야지, 약간 그런 느낌처럼 여러분들만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컵 카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네가 좋고 행복하고 너무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는 이 사람 여러분들에게 신경 쓰이는 어떤 요인이 있나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소유욕, 그리고 집착, 이런 게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헤어진 관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계속 신경 써서 다른 사람 만날까봐 겁나고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할까봐 겁나고 그래서 하루 속기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혹은 만나고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신경 쓰여야 하는 어떤 요인이 있는데 그거를 제거하게 되면 우리의 관계 잘 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고집을 부리는 어떤 요인이 있다거나 여러분들하고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스탠스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요구를 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의 크기를 칼라 카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단순한 소유욕 때문인지 정말로 마음의 깊이가 커서 그러는 건지 깊어서 그러는 건지 한번 볼게요. 그러네. 처음부터 하루 종일 여러분들 생각만 났대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상이 여러분들로부터 약간 바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전에는 일만 하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일상 자체가 좀 바뀌었다. 패턴이 너무 바뀌었다. 그냥 바뀐 게 아니고 무지하게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좋아했다. 처음부터 너무 빠졌어.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여러분들에게 신경 쓰이는 그런 요인들은 더 크기는 했거든요. 베리어스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떨어져 있으면 너무 그립고 그리고 같이 있어도 신경 쓰이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집적될까봐 신경 쓰이고 오로지 여러분들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주변에 있는 것까지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게 마음이 약간 처음부터 약간 커져 있는 상태에서 금사빠처럼 홀라당, 금사빠 금사식처럼 홀라당 다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계속 이 사람의 일상을 지배했던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럼 이 근래에 들어서는 여러분들 이 사람의 어떤 집착 아니면 서로 간에 신경 쓰이는 어떤 이거를 고쳤으면 좋겠어 라는 거라든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했던 일들이 좀 있었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진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맞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일상 속에서 그냥 편입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거든요. 무슨 대학 편입도 아니고 이 마음을 본인의 일상 속으로 그냥 편입을 시켜버린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컸고요. 만나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컸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뭔가 충돌이 있었고 서로 간에 약간 불편한 기색은 있지만 그 안에서 내심 여러분들에 대해서 큰 마음은 여전히 무의식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럼 지금은 지금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잠깐 문을 딱 닫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거야. 여봐, 계속 불편해 하잖아요. 딥 그린 카드까지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이게 그린 카드는 편안한 어떤 느낌, 딥 그린은 반대의 어떤 부정 카드이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고, 근데 그 옆에 그레이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블랙 카드는 나 이제 없어 이런 느낌이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답답해, 나의 어떤 스탠스대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억울하고 짜증나는 감정 빨리 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어떤 답답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네.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게 첫눈에 반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이 사람을 알아보기로 결정을 생각 외로 빨리 했다. 왜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여러분들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따뜻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심 그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게 굉장히 잘했네. 서로 간의 미래를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있으셨어요. 이거는 서로 간의 결혼에 대한 어떤 지점도 분명히 얘기했던 부분들도 좀 있고요. 심지어는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충분히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고 이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서로 간에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음의 결로 봤을 때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더 컸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만나는 과정 안에서는.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분들은 다 떴네, 싸웠네, 파이브 오브 소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포 오브 펜타클 나오고 그래. 이 딥 레드 나오고 약간 이러는 거 보면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서 최근에 어떤 다퉜다라든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봉착돼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들도 나름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박박 긁어대는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상대방이 무언가를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시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관계가 이전처럼 회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거를 볼게요. 마음의 크기만 볼게요. 현재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마음의 크기. 자, 여봐, 작지 않아요. 제이드 블루 카드는 이 미래를 상징하는, 부를 상징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정적인 미래도 그릴 수 있고 너만한 사람이 없고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의 어떤 스탠스상, 이 사람의 성향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로란불처럼 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얕은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겉으로는 굉장히 약간 좋아하고 사랑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경계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깊이 이상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아니에요. 진짜로 좋아했고 진짜로 사랑했고 너무나도 마음의 크기가 여러분들에게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이 사람의 그 인생의 근간을 흔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했다.
자, 여태까지 봤던 앞번호에 있었던 리딩 중에서 이 번호가 가장 마음의 크기가 크다라고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가장 신경 쓰이는 요소가 뭔지 한번 볼게요. 뭐야, 답답한 흐름이 무언가가 있네. 이 관계는 어떤 집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거나 아니면 답답한 어떤 상황이 좀 있다거나 누군가는 군대에 갔다거나 혹은 출장을 갔다거나 해외에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이라든가 장거리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 근데 그런 요인들은 다 결정이 쉽지 않은 어떤 요인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길을 찾기 어려운 어떤 상태가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 놓기보다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서로 간의 유대관계라든가 함께 있어서 행복한 사람인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게 답을 찾기 어려운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이 관계 속에서 있는데 그거는 필수 불가결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래요. 근데 어떻게 이 관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요인들이 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해주길 바라는 거, 그냥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그냥 무조건 포용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싶으면 화를 내고 그냥 짜증을 내고 싶으면 짜증을 내고 그냥 솔직한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되 여러분들이 아직 나에게 애정이 남아있다는 것, 이것만 확인하면 된대요.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냥 솔직한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면 돼. 나는 그 이상, 네가 만약에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뭐든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어.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짜증이 나면 짜증을 솔직하게 내. 욕을 해. 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뭐 XX 같은 이런 거는 좀 서로 간에 정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욕을 하든 뭐 가벼운 욕, 이 오이 같은 사람아 약간 그런 식으로 욕을 하든 아니면 짜증을 내든 솔직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되 아직은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이것만 확인하시면 된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본인은 이것만은 무조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약속은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을 그런 거 있잖아요.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 너무 힘들게 하진 않겠다. 어떤 이별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어떤 상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어떤 상처라든가 극단적인 어떤 이별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간에 멀어짐이라든가 서로 간에 배신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안 생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이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내가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중대한 어떤 상황이 눈앞에는 있지만 이 관계가 극단적인 상처, 네가 과거에 대한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 어떤 트리거는 되지 않게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무언가를 다 해도 되는데 나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줘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조심스럽게 너에게 조금씩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할 거야. 하지만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탓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간에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 나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하기 어려운 어떤 선택은 서로 간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우려되는 일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극단적으로 어떤 상황을 가져가지 않도록 내가 좀 조심할게 라는 이야기는 좀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뽑아보니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은근히 있는 불만이거든요. 포크 인 더 로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내적 갈등? 이거는 어떤 길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느냐 왼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에 따른 어떤 결정을 여러분들이 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는 이 사람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 그냥 네가 자신감만 갖는다라고 한다면, 네가 그런 쪽으로 확신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도록 노력할 거야. 너의 확신이 맞다라고 나는 그거를 검증할 거야. 꼭 네가 느끼게끔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나는 오른쪽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이쪽으로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네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나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너를 그거를 인정해준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러한 방향성 안에서 네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카드가 있느냐? 앞으로 이 사람은 지금은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무지하게 크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이거에 대해서 남겨놨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결정하지 말래요.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많이 있대요. 혼자서 결정하면 나만의 생각에 한없이 빠져들어가서 결국에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은 생각을 혼자서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듣는다거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여러분들의 예민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좀 좋은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 명료해져서 이 관계 조금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답을 못 찾겠고 답답한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 리딩을 신청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군가가 있다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의 의견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6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의 크기가 현재 어떤지 그리고 여태까지 그가 마음의 크기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겉으로만 잘해줄 뿐 사실은 마음의 크기가 별로였는지 그거를 좀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났을 때 초창기 이 사람은 마음이 어땠는지 이 사람 짝사랑으로 시작했나요? 오, 여러분들에게 홀리게 되어 있는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았는데 뭔가 자기 마음을 좀 감춰보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의 성격적으로 내향형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짝사랑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원래 이 사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씩 키워나갔던 순간이 계속 쌓여나갔을 거예요. 엠프레스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스타일이다. 너무 좋다. 아, 저 사람을 어떻게든 소유하고 싶다. 이런 느낌. 하지만 때를 기다려야 돼. 그래서 조심스러운 마음.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꽂혔던 건 맞는데 조심스러운 마음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심스럽네.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던 그런 순간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적극이 여러분들이 느낄 때 약간 적극은 아니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뭔가 주변을 맴돌면서 뭐를 해주려고 한다거나 은근히 무언가를 이야기를 한다거나 약간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거리가 좀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형적인 짝사랑의 패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성향이 소심하고 샤이해, 창피해,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게 좀 어려워.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DNA의 성격이 원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향형, 아이, 약간 그런, 이가 아니고 아이. 의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어린 아이가 아니고 내향적인 아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들어서는 신경 쓰임이 엄청 커지고 있네요. 이 사람이. 최근에 들어서는 좀 조심스러워.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뭐 좋고 너무 막 이성적으로 당김이라든가 이런 건 큰데 여러분들하고 성향이 완전 반대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마음의 크기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계속 어떤 행동이라든가 어떤 말들, 워딩들 계속 머릿속에서 약간 떠나가진 않는데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게 처음부터는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데 본인의 속내를 약간 꾸역꾸역 누르려고 하고 상황을 관망하고자 하는 어떤 소심함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내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눈이 좀 높은 분이라든가 연애에 대한 기준치가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치에 맞는 사람인지 약간 떠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다라고는 보여지네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나를 좋아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원래 성격이 이래서 그러는 건가? 나의 어떤 기준치라든가 나의 어떤 가치관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약간 이런 생각들을 기타 등등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 사람에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꼈어요. 친밀감. 순수한 친밀감. 그리고 따뜻함. 근데 이게 친구 같은 감정인지 아니면 정말 편안한 감정인지 이거를 조금 헷갈려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나에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조금 소심하고 조금 적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친구인가? 혹은 그냥 편안함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인가? 요 정도까지의 마음인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게 완전히 빠지진 않았다. 하지만 서로 간에 약간 편안했고 순수했고 따뜻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는 이 사람이 나에게 매너를 지키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원래 성향이 그러는 건가? 나를 정말로 좋아해서 이러는 건가? 이런 느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관계들이 이 리딩을 많이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보여주냐라고 하면서 답답해하는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서도 굉장히 약간 신경 쓰고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약간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지켜보는 느낌이라 여러분들의 카톡 프사라든가 SNS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계속 약간 지켜본다거나 하나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하나의 업로드에 이 사람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또 정적이고 이렇게 신중한 느낌 있죠? 상황을 관망하자.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스트렝스 카드, 2개의 완즈, 7 오브 펜타클 다 정적인 카드거든요. 뭔가 상황을 관망하고 지켜보고 타진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는 이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 사람인 건 분명해. 하지만 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 정도라면은 안 돼. 더 뭐가 있어야 돼. 2% 부족해. 이런 느낌도 갖고는 계시거든요. 이 사람이 충분히 지적이고 괜찮은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이성적인 어떤 부분하고 결부가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은 조금 퀘스천 마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점점 더 빠져든 그런 느낌이 있구나.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그리고 좀 지적인 부분도 있는 사람이고 좀 적극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랑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네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좀 소심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어떤 따뜻함에 가면 갈수록 좀 매료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신중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답답할 정도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신경 쓰임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은 커져가고 있는 거는 맞는데 뭔가 마음의 결이 확실하지 않는 어떤 흐름 속에서 계속 타진하고 지켜보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조심스러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조금 답답한 사람인 건 분명해 보여요. 이 신중함을 넘어서 너무 좀 답답한? 그러면 마음의 크기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여봐,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잖아. 라이트 오렌지 카드는, 오렌지 카드 자체가 이게 이성적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남자로서의 어떤 이성적인 매력에 끌림이 좀 있었다라는 카드거든요. 근데 라이트 카드야. 처음 시작은 좋아. 내가 너에게 이성적인 어떤 호감은 느꼈어. 근데 그 정도는 그때는 한 60% 정도. 그러니까 100% 빠진 건 아니었다라는 거지. 60% 정도의 호감은 가졌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60%의 어떤 마음 상태에서 그대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냥 가고 있는 느낌. 이걸로 봐서는 만나고 있는 어떤 과정 안에서,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 안에서 잠깐의 단절을 가졌던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잠깐 단절이라든가 관계가 더 진전을 하지 못하는 어떤 요인이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애매한 어떤 스탠스로 갔다거나 친구로 남았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약간 추억 속에서 약간 곱씹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잠시 잠깐은 있어 왔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막 커지는 그런 느낌보다는 60%의 마음 상태에서 그대로 홀딩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옐로우 카드,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활짝 열고 막 빠져있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아니에요. 이게 본인 스스로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신중하게 체크하려고 그러고 조심스럽게 체크하려고 그러고 상을 관망해보고 싶어하는, 와, 이 사람이 제2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사람은 충동형의 사람이 절대 아니고 계획형인 사람인데다가, 그리고 신중한 스타일에다가 그리고 약간 마음이 쉽게 약간 바뀌는 사람은 아니에요. 경거망동한 사람은 분명 아니야.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 이런 사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중한 사람들이 있죠. 신중한 사람들이 좀 어떤 스타일이냐, 별자리로 본다라고 하면 천칭자리죠. 천칭자리가 굉장히 신중해요. 합리적이기도 하고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데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사교적이고 따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천칭자리, 별자리로 본다라고 한다면 9월 23일에서 10월 22일 요때 천칭자리, 금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성의 기운은 굉장히 로맨틱할 때는 엄청 로맨틱하거든요. 감정이 좀 어느 정도 풍부하면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관계성을 추구하는데 확실할 때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일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막 사자자리, 사수자리 이런 사람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좀 물병자리라든가 물고기 자리,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연초에 태어나신 분들, 이러신 분들이 되게 이렇게 사교적이신 분들이 많은데, 물병자리는 또 진취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하고는 조금 약간의 성향은 겹쳐진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거리감이 있고, 물고기 자리는 좀 낭만주의자들이 좀 많아. 관대하고 인정 많고. 그래서 물병 자리보다는 물고기 자리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네요. 그래서 이런 성향, 좀 감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신중한,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성향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크기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한 60%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확 이렇게 더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망하고 신경 쓰고, 내가 이제 이 마음이 더 커질지 아닐지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결정하자,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정도의 신중함이라는 거지. 근데 이런 신중함이 좀 과하다 못해서 좀 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런 결격사유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진, 혹은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생겨난 어떤 결격사유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결격사유가 어떤 결격사유냐면, 예측할 수 없는 브레이크라든가, 잘 가다가 중간에 잠깐 삐끗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생각하지도 못하게 갑작스러운 어떤 이별이라든가 잠수라든가, 갑작스러운 어떤 아픔, 그리고 혹은 군대를 갔다거나 유학을 갔다거나 이런, 근데 그 요인이 사실 아주 크진 않아. 군대를 갔다라고 하더라도 뭐 연락을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유학을 갔다라고 하더라도 단기 유학일 수 있거든요. 장기 유학이 아니고 출장이라든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워터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이런 상황을 겪어보니까 마음이 계속 요동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격 자체가 약간 신중한 성격이다 보니까 별거 아닌 어떤 일도 쉽게 해결을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막 마음이 요동치고 막 그러면서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거는 사실상 본인의 성격이신 것 같아요. 본인의 성격상 무언가를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결격사유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너에 대해서 마음이 좀 깊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경계, 그리고 감정 기복, 그리고 이 사람 스스로가 이런 샤이한 어떤 성격 때문에 오는 우유부단한 느낌,
혹은 여러분들이 어디 멀리 갔다가 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 사람 스스로의 어떤 성격의 문제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100% 들어요. 그러면 현재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꼭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속으로는 분명 여러분들도 내적 갈등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적 갈등의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이 사람은 무언가 여러분들이 이전에 하던 행동들을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도 조심스러워서 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거를 하셨으면 좋겠대요. 그냥 일상을 좀, 루틴을 좀 찾았으면 좋겠대요. 여러분들이 뭔가 눈치를 보고 약간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뭔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어떤 결론을 여러분들이 도출해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속내를 때로는 이 사람도 쉽게 알아야지만 본인도 어떤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중해요. 굉장히 신중하고 자기 스스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답답해. 우리 집안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런 거 보면 내가 막 어떤 결론을 딱 조출해갖고 너 1번 할 거야, 2번 할 거야, 3번 할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좀 그게 좀 필요한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너 이거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더 어려워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답을 주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선택지를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조금 더 쉬워요. 이런 스타일은.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전에 했던 어떤 행동들을 눈치 보지 않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이것만은 무조건 내가 할 수 있어. 약속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될까? 나 이거 될까?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전반적인 성격이 어떤지 지금 카드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결정,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거든요. 체리엇 카드. 내가 속도를 좀 올려볼게 이거거든요. 내가 좀 피치를 좀 올려볼게. 그리고 내가 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좀 지금보단 빠른 어떤 생각의 회로를 좀 돌려볼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좀 움직여볼게. 내가 빠른 결과를 도출해볼게. 내가 긍정적인 어떤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볼게. 근데 맨날 세워라 내워라 하는 사람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냐고요. 오래 걸리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이거를 내가 어떤 결론을 빠르게 도출해 볼게. 네가 원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빠르게 결정을 해볼게 라고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어떤 답은 이 사람의 성격상 여러분들이 어떤 답에 대한 어떤 결론에 대한 어떤 답을 한 2개나 3개 정도를 주세요. 그러니까 또 너무 많이 줘도 눈 고민하시거든요. 1-2개 정도? 한 2개 정도 딱 주시고 너 A가 좋아? B가 좋아? 만약에 A랑 B 중에서 그것도 별로면은 내가 이틀의 시간을 더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어떤 결정의 선택지를 이 사람에게 제안을 하시는 게 차라리 좋을 수도 있겠다. 그게 아니면은 세워라 내워라 해.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는 좀 피치를 올려볼게. 속도를 내볼게. 이 관계의 어떤 결론을 내가 긍정적으로 한번 내보려고 노력할게. 합리적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틀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열흘 이상 걸릴 사람이거든. 근데 그 속도를 높인다라고 하더라도 5일 이상 걸릴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엄청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급함이 없어.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막 밀어붙이고 막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택지를 주고 그리고 기간을 정해주면 이 사람이 하루 이틀 좀 딜레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결론을 도출하는데 조금 더 쉬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은 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서운하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막 원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든가 답 없이 너 그거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면 더 피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신중해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긍정화법을 쓰셔야 먹힐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다루기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좀 쉽게 변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다루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물론 이건 제 기준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에 뽑았던 카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만. 아, 나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비트윈 월드 나오잖아요. 여기는 어둠의 어떤 느낌이고 흑백에 있는 곳. 그리고 반대쪽은 칼라가 있는 곳. 흑백만 있는 곳은요. 칼라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칼라만 있는 곳을 흑백만 있는 곳을 보면 답답해할 수 있어요.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한 발자국씩 서로를 공감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은 답답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서로 간에 약간 DNA적으로 다름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 엄마 아버지 중에 성격 똑같은 사람 있다에 100%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앞으로 이 사람이 바뀌게 될 마음은 뭐가 있느냐? 더 지금 상태로 이렇게 더 깊어질 거냐? 아니면 더 얕아질 거냐? 남겨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트러스트 나오네요. 그냥 믿어보래요. 이 관계는요,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속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생각의 차이가, 결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워낙 느려요.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전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사람은 자신감을 내서 고치려고 노력은 해볼 것 같다. 왜냐면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해볼게 라고 했으니까 좀 오래 걸리더라도 좀 조금씩이라도 의지가 있으니까 고쳐볼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들, 생각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하고요. 8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